당연히 금리 인상분에 대해서 하나의 효과만 놓고 보게 되면 당연히 하방 경직의 원인이 되는 거지만 그 하나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서울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상반기 124대 1로 역대 최고랍니다. 역대 최고. 자, 사실 기사 내용은 크게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헤드라인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124대 1로 역대 최고다. 여전히 서울 아파트의 인기는 어마어마하죠. 인기가 왜 많냐? 서울은 수요 대비 신규 주택 공급이 그냥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약시장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최저 당첨 가점 평균도 60.6점에서 60.9점. 그러니까 60은 넘어야지만 한번 명함을 내밀어 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평균이기 때문에 인기 있는 평형대 있죠? 30평대나 20평대 있는 거에서 좀 이쁘게 나온 이런 타입들, 이런 것들은 훨씬 점수가 높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핵심 지역에서는 60점 중반도 넘어야지만 당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약으로 참 당첨도 힘들지만, 점수 높이기도 힘들지만 점수를 높여도 이 경쟁률 보십시오. 청약으로 집 사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당첨이 돼도 문제인 분들도 많죠. 집값이 하도 올라서 참 총체적 난국인 것 같습니다. 자, 중개사 협의하라 중개수수료 그 정률제 변경 검토인데 그래픽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 가지 안 중에 이 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해서 그래픽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식으로 보수율을 설계하냐면 6억 이하, 그 다음에 9억 이하, 12억 이하, 12억 초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0.5, 0.6, 0.7, 12억 초과되는 것은 일단 협의를 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협의로 하라 그러면은 고객분들은 0.5를 내고 싶고 중개사는 0.9를 받고 싶겠죠. 그러니까 괜히 분장 생기고 원성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딱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0.5든 0.9든 0.7이든 여하튼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존과 바뀐 거는 뭐냐면 그전에는 9억 초과서부터 이렇게 협의였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9억부터 12억까지는 0.7로 이제 픽스를 한 것 같고, 12억 초과서부터 다시 한번 협의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과세 구간이 이제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었다시피 요것도 전체적인 금액이 높아졌으니까 12억 초과 구간을 하나 더 신설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인데 요거는 확정되게 되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연끌족 적신호, 집값 안정이냐, 대혼란이냐, 이런 내용인데, 이건 뭐 맨날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연끌수요, 장기간의 금리 인상 못 버텨내. 이제 버틸지 말지는 가봐야 하는 건데, 이 금리 인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금리 인상된다, 대출받은 사람들 힘들다,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 단순 논리로 움직이는데, 그렇게 쉽게 사회가 움직이는 거면 누가 예측을 못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금리가 인상됐을 때도 가격이 오른 경우도 워낙 많았고, 그게 교과서적으로는 당연히 금리 인상분에 대해서 하나의 효과만 놓고 보게 되면 당연히 하방 경직의 원인이 되는 거지만, 그 하나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최종 가격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만 되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그런 괴상한 괴논리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금리 인상이 될까요? 됩니다. 언젠가 되겠지. 그렇죠. 언젠가 되는데 그게 언제일지 정확하지 않고, 그 연내라 그래도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가 없는 것은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의 폭,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횟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너도 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과연 횟수를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폭을 0.2, 우리가 2.5% 인상 주로 하는데 0.25가 아니라 2.5%를 한 번에 올린다. 이러면 문제가 돼요. 근데 누가 이렇게 인상을 하겠습니까? 0.2, 0.2, 0. 매달 올리겠습니까? 그것도 아닐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금리 인상은 하긴 하는데 금리 인상이라는 게 사회에 미친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좀 가중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0.25% 올리기 전에 굉장히 여러 차례 구두 개입하고, 지금 연내 올릴 거면 6개월 남았는데 미리 얘기하는 건 뭡니까? 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두 개입하면서 조심스럽게 인상을 하고, 인상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때까지, 충격받을 거 아닙니까, 사회가. 그러면 적응이 될 때까지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나 틀려 나중에 보세요.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그때 가서 금리 인상을 또 찔끔 올리겠죠. 경기가 계속 좋다는 가정 하에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움직이는 거지, 정부가 부동산 가격 떨어뜨리려고 있는 집단도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아우르면서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운용하는 거지, 무슨 이것만 하게 되면 집값 폭락하게 되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금리 인하 다시 해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당연히 어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시장에서 유동성이 줄면서 점진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과 이로 인해 영끌족들의 자산가치 하락 및 금융부담 증가로 하우스푸어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합니다. 어떤 말이 맞을지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돼서 집값이 금리와 동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금리를 올린 바인데 집값은 하락을 거듭했다. 이런 사례도 있고 아닌 사례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만 금리 인상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단기 차익을 투자 목적 수요가 줄 수밖에 없어 가격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론 시장 상황 자체가 당시와는 다르다.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값은 급등한 상황이라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 금리 인상 이후 급격히 아파트가 늘어날 리도 없고 그래서 공급은 금리 인상하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금리 인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저도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돼서 위에 분은 뭐라고 얘기냐면 금리 인상을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투자 목적 수요가 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수요가 줍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예전하고 다른 게 뭡니까? 지금은 공급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손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공급입니다. 수요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있는데 금리를 팍팍 올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올린다 그러면 수요가 줄긴 줄여요. 얼마큼 줄여요? 요만큼 줍니다. 여전히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이렇게 돼서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수요 초과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 유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수요자는 300만 명이 있어요. 공급은 100만 개야. 300만 수요가 250만 수로 바뀌었다고 해서 100만 공급밖에 안 되는 것에 대비했을 때 여전히 초과 수요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논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그 금리 인상으로 300만이 갑자기 50만으로 줄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의 상승 폭이 줄어들 수는 있을지언정 상승의 어떤 그 방향성 자체가 바뀌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영끌족의 가계부채 부실 우려, 영끌족 중에서도 굉장히 정말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끌어다 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내 현금 흐름도 좋지 않아. 그런 사람 일부는 당연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영끌족 전체를 아우르는 건 아니고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나오면 그런 몇몇 사람들은 당연히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건 내놓은 것들을 시장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왜? 지금 공급 대비 수요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적당하게 나오는 매물들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하려면 뭐예요?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지금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몇 개 수요자가 줄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급매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세를 바꿀 수 있는 상황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한 부동산 경제공소장은 갑자기 이자가 뛰어버리면 젊은 영끌 수요들이 1년이 어떻게든 버텨낸다 하더라도 장기간은 버텨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와중에 집값이라도 올라 자산가치가 상승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낮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분하고 전혀 딱 반대의 의견입니다. 예, 이자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것이고요. 장기간의 이자 상승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자산가치가 상승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거에는 자산가치가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1년도 6월 28일입니다. 앞으로의 가격 전망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지켜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